코스트코를 다녀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트레이더스 다녀왔잖아요. 그 후에 코스트코 빵도 소개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기도 했고요. 저도 오래간만에 코스트코도 구경도 할 겸 해서 다녀왔습니다. 코스트코는 한국에서 최초의 창고형 할인 매장이죠. 그래서 오픈 당시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지금도 영업을 아주 잘하고 있는 곳인데요. 코스트코는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잘 파악하고 그리고 발빠르게 상품 구성을 하는 게 코스트코의 장점인 것 같아요. 코스트코 빵은 일단 종류도 많고 양도 많고 값이 엄청 싸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저도 자주 사다 먹었던 그 베이글이 있는데요. 식단 관리하면서 좀 지금은 끊었습니다. 그래도 베이글은 여전히 인기가 많고요. 장 보는 사람들 카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디너롤, 그리고 요즘 인기 많은 피타 브레드 등 종류가 정말 많아요. 반면 통밀빵, 호밀빵, 견과류, 씨앗 넣은 이런 건강빵들은 몇 가지 안 됩니다. 싸고 양 많은 할인 매장의 컨셉에 포커스를 맞춘 코스코다움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곳에서 건강한 빵을 찾는다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코스트코의 인기 많은 빵들의 성분을 비교해보고 설명해드리기로 했어요. 우리가 빵을 고를 때 무엇을 먼저 봐야 할까요? 먼저 앞에 있는 그 레이블만 보지 마시고 뒷면에 재료명과 영양 성분을 보는 습관을 꼭 가지도록 하세요. 영양 성분에서 봐야 할 것은 첫 번째 칼로리입니다. 그런데 칼로리만 보면 안 되고 몇 그램인지 기준을 보셔야 해요. 대부분 100g 기준으로 적는데 여기 코스트코에서는 플레인 베이글, 지중해 스타일 번, 올리브 브레드, 뉴 디너롤의 그램 수가 달라서 제가 100g 기준으로 환산해서 비교해 봤습니다. 100g 기준으로 볼 때 호밀빵의 칼로리는 235이고요. 피타 브레드는 245, 반면에 플레인 베이글은 295 칼로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좋아하던 베이글을 끄는 이유를 아시겠죠? 칼로리가 낮을수록 당이나 지방 밀도가 낮고 그다음에 혈당 관리, 다이어트에 유리하니까 이 칼로리를 비교해서 선택해 보세요. 다음은 나트륨 함량입니다. 소금이죠. 은근히 빵 속에 소금 많이 들어간 거 아시나요? 양념이 세야지 음식이 맛있다고 하듯이 빵에서도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면 맛이 좋아져요. 그래서 플레인 베이글은 나트륨이 608mg이고요. 호밀빵은 440. 반면에 뉴 디너롤은 186mg 밖에 안 들어갔네요. 고혈압이나 신장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나트륨 체크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에요. 플레인 베이글은 63g이고 피타 브레드 51, 뉴 디너롤은 23이네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탄수화물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호밀이나 통밀에도 탄수화물은 있지만 또 동시에 식이섬유가 많아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그리고 식이섬유 덕분에 배변에도 훨씬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이섬유에는 정제하지 않은 통밀이나 호밀에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내가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 고르는 빵도 달라지겠죠. 혈당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낮은 칼로리를 가지고 있는 호밀빵이나 피타 브레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금 섭취를 좀 관리해야 되는 분들은 뉴 디너롤 또는 탕종식 빵, 이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드럽고 나는 촉촉한 빵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탕종식 빵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샌드위치를 해 먹고 싶다. 그러면 피타 브레드 요렇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천마님 채널은 건강하고 맛있는 빵을 찾는 컨셉이니까 굳이 코스트코에서 건강빵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세 개의 빵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씩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삼립 토종 효모 로만 통밀식빵입니다. 이 빵은 트레이더스에도 있어요. 같은 회사지만 패키지 살짝 다르게 바꿨고요. 성분도 아주 살짝 다르게 좀 바꿨더라고요. 트레이더스 빵에서는 로만 밀 베이커스 믹스가 8.9% 들어갔는데 여기 코스트코에 있는 빵에는 11.84%로 조금 더 넣었네요. 그리고 효모의 양은 트레이더스가 2.21%였거든요. 근데 여기 코스트코에는 1.48% 넣었어요. 그리고 아마씨도 코스트코가 조금 더 들어갔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칼로리는 코스트코가 좀 더 높아요. 하지만 무엇보다 이 빵은 통밀식빵이라고 적혀 있지만 통밀의 함량이 좀 낮은 게 많이 아쉽죠? 탕종 식빵입니다. 탕종하니까 왠지 막 좋아 보이는 느낌이 있기는 하는데요. 탕종은 일본식 제빵 기술입니다. 밀가루와 100도씨의 물을 섞어서 그 전분을 젤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반죽에 추가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반죽에 수분을 오래 유지하게 해줘서 빵이 좀 더 부드러워지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딱딱해지지 않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무슨 영양학적이나 다른 효과는 없어요. 반면에 사워도우 또는 르방이라고 부르는 천연 발효종의 기능은 다릅니다. 천연 발효종은 그 살짝 신맛과 그리고 복합적인 풍미를 더 내주고요. 글루텐 일부를 분해해서 소화에 도움이 되고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밀가루와 물에 존재하는 천연 유산균과 효모가 오랜 시간 발효하면서 작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탕종은 건강적인 기능은 없다는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장에 보면 프랑스 고메 버터 5.32% 썼고요. 그리고 자연순환 방목한 소가 만든 목초 우유 11.97% 사용했다는 것은 장점이 되겠네요. 그렇지만 재료명을 보면 정제 밀가루 사용했고요. 설탕도 들어갔고 여러 가지 첨가제를 사용을 했네요. 보면 글리세린, 그다음에 뭐 아세틸 주석산, 지방산 에스테르, 그리고 자일라나제, 그리고 알파 아밀라제 다 이런 것들은 빵의 질감을 부드럽게 해주고 발효할 때 안정적으로 글루텐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첨가제들이에요. 모두 다 뭐 식품안전청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그런 첨가제이지만 이런 것들은 대량 생산하는 빵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소량 생산하는 아티장 빵집들은 장시간 동안 빵을 발효시키고 만들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첨가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죠. 호밀빵입니다. 재료명은 비중이 많은 순서대로부터 이렇게 적는 거거든요. 제일 먼저 있는 신라빵용 가루 S는 정제된 흰밀가루고요. 그 다음에 호밀 분말이 표기되어 있네요. 호밀은 글루텐이 거의 없고 굉장히 무거운 밀가루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호밀빵이라면 함유량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설탕, 가공버터, 마가린 사용했네요. 마가린은 식물성 기름을 수소화시켜가지고 고체 상도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수소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트랜스 지방이 나쁜 콜레스테롤은 더 증가시키고요. 좋은 콜레스테롤은 감소시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안 먹는 게 좋아요. 가공 버터도 천연 버터에 식물성 기름, 유화제, 향료 등을 첨가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도 트랜스 지방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앞에 탕종 식빵 포장에서는 고메 버터 사용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량 생산된 빵들은 양도 많고 가격도 착하지만 그만큼 영양 면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건강한 식단을 찾는 분들이라면 꼭 재료명과 영양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빵 선택하는 실력이 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더 건강한 빵 이야기로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